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어 만세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올가국어 장훈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초등국어입니다. 초등국어. 네, 초등. 오늘의 주제는 특별판에서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부까지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우리 팀장님께서 이거 뭐 초등 교재도 지금 엄청 다 만드시고 지금 네. 잠깐 뭐 예전에 그 출판사 쪽에서도 네. 계셨죠. 초등 관련. 네. 그러니까 아동 전문 출판사라고 헤르만헤스라고 거기서 조금 있었어요. 야, 우리 올가에는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 네. 제가 항상 우리 팀장님 보면 초등 교재나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거 보면 열정과 그 모든 내용들이 진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게 막 느껴져요. 네. 팀장님. 네. 자, 오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 국어, 이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 네. 진짜, 라고도 진짜 나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떠한 그런 국어적인 어떠한 학문적인 부분을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꼭 국어 실력에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네. 굉장히 그냥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이 네. 진짜 다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네, 맞아요. 사회 나가서 임대차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돼갖고 모든 부분에서 네, 금융도 그쵸. 마찬가지고 다. 공대 가는 수학도 이 네. 국어가 되고 과학도 그렇고 그냥 모든 학문의 기본 기초가 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 초등학생 때 배우는 이 국어가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난 네. 감히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어때 팀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희가 이제 뭐 1부, 2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일단 아까 지금 잠깐 우리가 그 슛 들어오기 전에 좀 가볍게 얘기를 나눴는데 네. 갑자기 저는 초등학교 때 국어를 잠깐 떠올려 봤어요. 네.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진짜 받아쓰기다 이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맞아요. 요즘도 혹시 그런 건 없죠? 받아쓰기는 한글을 다 떼고 들어오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한글 떼고 원래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안 떼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거는 한 달 안에 학교 진학하고 3월 달 안에는 다. 근데 읽고 쓴다는 게 한글만 겨우 떼는 애들은 정말 말하기, 받아쓰기에 급급해서 의미 파악을 못 해요.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있을 만큼은 돼야 이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제가 좀 궁금한 것부터 이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도 저학년이 있을 거고 고학년이 있을 텐데 그럼 초등학교 때 이 국어라는 과목을 물론 이제 국어니까 뭐 읽어야 되는 읽기도 있을 것이고 쓰기도 하는 거고 또 말하기도 있나요? 네, 말하기도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일단 초등학교 때 국어는 이런 형태로들 저학년 고학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기본이다.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초등학교 국어는 사실은 일단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단어의 최소의 의미 파악, 그러니까 의문론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자기가 무수한 단어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었을 때 거기서 이제 중심 문장도 파악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주인공의 생각이랑 느낌이랑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야 돼서 일단은 읽기 쓰기가 정말 아주 유창하게 잘 돼야 어떤 문장이 나오거나 어떤 글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문론적인 이해라든지 그런 게 정말 안 되는 애들은 띄엄띄엄 읽고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유아 초등 들어오기 유치원 때 보통 유치원 때 요즘은 한글을 다 띄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한글을 유치원 때 떼기는 떼죠. 예. 근데
초등 들어오기 시기에도 또 한국어라는 어떤 공부를 하고 들어온 아이들, 초등학생들. 네. 근데 요즘 학습지가 워낙 잘 돼 있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학습지만 했을 경우랑 책을 읽으면서 엄마랑 아이랑 이야기가 되고 뭐지 그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추론적 사고까지 된 친구들이랑 그냥 단순한 글 읽기만 한 친구들에는 조금 이렇게 사고력의 깊이 차이가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네. 저학년 초등도 이제 구분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맞아요. 구분. 저학년이 초3까지를 저학년이 하나요? 4까지는 보통 저학년이 하나요? 사실은 3까지를 저학년이라고 네. 하죠. 3까지는 보통 저학년 1, 2, 3, 4, 5, 6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1, 2학년까지만 저학년으로 보고 아, 3학년, 4학년은 중학년, 아. 5, 6학년 고학년. 그렇게도 볼 수 아, 있겠네. 네네네. 그렇게도. 그렇다면 네. 얘네들이 그 네. 초저, 네. 중, 네. 고 네. 이렇게 봤을 때 맞아요. 똑같이 읽기 쓰기는 다 들어가 있나요? 그쵸.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는 다 들어가 있죠. 음. 근데 이제 저학년에는 그냥 읽고 줄거리 정도를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 거기다가 뭐 이렇게 느낌 한 문장 정도 쓸 수 있을 만큼인데 이제 중학년부터는 그 줄거리를 조금 압축하고 요약해서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의 입장으로 또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좀 고학년 가면 이제 비판적인 사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키워져서 주인공의 이런 행동들이 뭐 사회의 현상이랑 비춰봤을 때 또는 도덕적인 기준이랑 비춰봤을 때 옳고 그른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과 쓰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초등학생들도 지금 아이들도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저학년 중학년 네. 초고학년들이 있을 텐데 네. 많은 학생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네. 좀 뭐 가르치시면서 이런 아이들도 좀 특이하거나 네. 좀 어떤 에피소드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긴 했는데 음. 그 저학년 때랑은 책을 읽고 애들이 많이 울어요. 울어요? 네. 저학년 읽기 싫어서? 아니요. 책을 읽기 싫어서? 책을 읽고 너무 감정?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막. 저학년이요? 네네네. 어머, 울어가지고 어머. 수업을 못 오겠다고 할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책에 빠져서? 네네네. 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책을 읽고 울어봤느냐. 진짜 깨끗한 아이구나. 맞아요. 영혼이 진짜 막 네네, 순수하니까 맞아요. 글만 보고도 감정에 막.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막 정말 몰입하고 집중하면 울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영화 보고 우는 거는 뭐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책 보고 울 수 있을 만큼 책에 몰입하고 네. 그 화자랑 그 주인공이랑 자기를 이렇게 동일시 여기거나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한 친구들이 책 읽기가 이제 재밌어지고 더 깊이하고 이제 국어 실력이 되게 좋아지는 아이였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저희가 초4 때 그 아이가 이제 전국 대회 독서 토론 대회를 나갔어요. 네. 그게 이제 서울대에서랑 진행하고 이제 독서 문화 연구회 이런 데서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전국에서 금상 받았어요. 2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연수 보내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 했었는데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기는 해요. 역시 이 IQ보다 EQ가 네. 더 우선인 건 맞는 것 맞아요. 같아. 이제 어떤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네. 키워서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 책을 읽고 그런 감성에 네. 진짜 그 맞아요. 책에 심취할 수 있다는 건 잠깐만요. 저도 그랬었나? 어렸을 때. 막 갑자기 그러셨었어요? 혹시? 저도 그렇게 안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아이 보면서 나도 책을 정말 저렇게 열심히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도 되게 울었던 어떤 책이 있으면 얘들아 이 책 읽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감성지수 진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렇게 감성지수까지 올려달라는 학부모님이 계세요. 진짜로. 너무 팩트 체크는 잘하는데 공감을 못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러면은 뭐 4학년 가고 5, 6학년 또 가면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그죠. 네. 좀- 근데 그렇게 책을 읽고 울었다는 애가요. 사실 지금 영재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어머니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디 가서 검사해 보면 막 네.
좌뇌다. 이런 판단을 중학교 가서 받았대요. 그래서 어. 지금 그 아이가 이제 중3 되는데 네. 어릴 때는 그렇게 문학 소녀였는데 지금은 네. 그렇게 소녀? 네, 소녀였는데 지금은 뭐 이과 최상위. 아니요, 저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요. 저는 네. 어렸을 때랑 그게 똑같이 성향이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IQ보다 EQ가 먼저라는 그 높은 아이들이 맞아요. 굉장히 그런 우수한 저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거. 맞아요. 어디서도 책에서도 제가 본 것 네. 같고. 쓰기는 어때요? 쓰기? 쓰기는 쓰는 거 요즘 애들 잘 써요? 아니요. 요즘이 쓰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쓰기가 진짜 학생별로 정말 독해력은 비슷한데도 쓰기 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책을 읽고 만약에 독후감을 쓴다고 하면 200자 채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책 소개를 한다든지 주인공 소개를 하고 또 줄거리 압축을 하고 어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느낌을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300자 채우기가 힘든 5, 6학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글 양만 한 500자 이상 채우면 잘했다고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쓸 수 있다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쓰면 쓸수록 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내용이 수준이 어땠든 분량만 좀 채우면 칭찬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코멘트를 조금씩 해주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게 전체적인 흐름에는 뭐지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빼고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첨삭을 그때 조금 더 꼼꼼히 해주는 편인데 개별차가 심해서 만약에 그룹 수업할 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개요 작성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개요 작성을 같이 하고 어떻게 쓸지를 하는데 최근에 그 글쓰기를 진짜 못했던 5학년 여자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가 수업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선생님이 바뀌고 이제 새 학기가 됐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글쓰기를 계속 시킨대요. 개요 작성해서 글쓰기를 계속 시키는데 다른 애들은 다시 계속 이제 선생님한테 퇴짜를 맞는데 그 친구만 매번 이렇게 계속 통과를 해가지고 아이가 되게 기뻐해서 저희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했어서 개요 작성 같이 하고 글쓰기 따라쓰기 시키고 아니면은 숙제로 이 부분 추가해서 고쳐쓰기 시키고를 한 1년 했거든요. 1년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칭찬받는 애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글쓰기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쵸. 겉으로 볼 때는 선생님이랑 따라쓰기 해서 또는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해줘가지고 결과물이 되게 좋게 이제 어머니가 가시면 막 이렇게 몇 주 만에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글을 잘 썼냐 하시는데 사실은 손이 많이 간 거고 그냥 기다려주면 스스로 하는 애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아이는 그런 코멘트라든지 선생님의 개입을 전혀 원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애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고민해서 써보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같이 도움을 많이 필요로 네. 하죠. 네, 그죠? 그랬다가도 그게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탈 때도 뒤에서 계속 잡아주고 있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놓는데 그 아이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글쓰기 개입할 때 처음에는 많이 도와줬다가도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스스로 쓸게 그렇게 하거든요. 글을 쓴다는 건 어떠한 그 논제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책을 읽고 어떤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뭐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맞아요. 그거를 이제 맞아요. 또 정리해가 쓰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정리가 안 되는 학생들은 줄거리 정리도 못해요. 그 정도 그거도 힘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도 학교에서 그 네. 줄거리를 몇 자 내외로 압축해서 발표하는 말로도 발표하고 쓰기도 했는데 압축을 못하면 길이만 늘어나요. 어느 장면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든지 전체적인 줄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발단 전개 위기도 오지 않았는데 분량을 다 채워버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줄거리를 압축해서 써야 되는 게 이제 독후감 쓸 때 기본 줄거리 압축이고
또 이제 고학년 가면 이렇게 그 독후감만 쓰는 게 아니라 책 속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글을 쓸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이제 서론 부분에 그 최근에 일어난 이슈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용어 정리, 개념 정리를 하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질문하는 형식으로 뭔가를 되물으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서론을 어떻게 쓸 건지를 아이들이랑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고민해서 서론을 이렇게 도입을 시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논설문 쓰기는 딱 본론이 좀 정해졌어요. 일단 주장을 한 다음에 이유를 쓰고 그거에 맞는 근거를 드는 거죠. 근데 근거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랑 그런 것들을 해서 그냥 주장, 그 다음에 이유, 근거, 또 이유, 근거 해서 이제 전체 마무리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얼거리가 틀이 딱 주장하는 글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 주장하는 글도 있고 하는데 막상 글로 써보라고 하면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서 그 애들은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 계속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정자초 4학년에서 이 뒷받침하는 내용을 2가지 이상 써라. 의견이 명료하게 잘 드러나게 써라. 뒷받침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써라. 라고 했는데 이 2가지를 자기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놓고도 글에는 표현을 못했어요. 이렇게 얼거리로도 요거는 써놓고 잡아놓고도 네, 얼거리를 잡아놓고도 글쓰기에서 글을 쓸 때는 2가지 이상을 안 쓰고 한 가지로 이게 한마디로 지금 이게 요즘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행평가인데 네. 평가 기준에 못 맞춰서 썼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인데 네. 이게 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도 대부분 네. 다른 거 뭐 수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과학이라든지 다 이런 식의 어떤 네. 글쓰기로 네.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야 이거 개요 작성을 다 해놨어요. 급식을 다 먹자. 뒷받침하는 내용 1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2번째가 식사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몇 위해서 학년이에요? 4학년인데? 4학년이요. 3번째가 이제 급식 처리 비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는 글쓰기에서는 2가지 이상 쓰라고 했는데 정작 1가지만 썼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에 학교에서 와 대한민국 수준 진짜 높다. 네. 요즘에 초등학교 와 이런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는구나. 네네네. 정말 근데 놀랐습니다. 그 백현 중에서는 우리말 토론대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말 토론대회 할 때 이렇게 이유랑 근거를 쓰는데 토론 주제를 먼저 알려주잖아요. 대회 당일날 알려주고 1시간 시간을 주고 전자기기 검색도 못하게 하고 이제 이유 근거를 3가지씩 찬반을 쓰라고 해요. 그 시간 안에. 그래서 약간 논리력인 건 고학년부터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쭉 뭐 토론은 뭐 대학생 성인이 돼도 계속 하는 거니까. 아니 초등학교 4학년에서 이런 수행평가 다른 지역의 지방이나 네. 다른 지역도 아무래도 초중은 저기니까 맞아요. 비슷한 어떤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네. 다른 지역이 달라도 이 정도의 네, 그렇죠. 저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국어 4학년 2학기 단원에 생각하며 읽어요라는 단원이 있어서 네. 글쓴이의 의견에 맞게서 이유와 근거를 네. 자신의 의견에 맞게 드러나는 글쓰기 평가 단원이 아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팀장님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거의 다가 최소한 논술학원 하나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한 땡부터 시작해서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다 있죠. 여러 개 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니죠.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거기는 이제 일단 기본 독서가 기본이 된 맞아요. 부분인 거고 근데 제가 기본이죠. 다른 지역 지방에서 초등학생들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6, 7년 이상을 쭉 다 중학교까지 이게 넘어왔는데 진짜 그 우리 문장 저희가 그 미수등이라는 저기를 봤을 때 긴 문장을 독해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글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논술학원을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7년 이상 막 이렇게 오랫동안 논술학원 꾸준히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글을 보고 독해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항상 하는 얘기가 저학년 기준은 정말 유창하게 읽고 쓰고 그 정도고 이제 중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네. 아이들의 독해력 난이도에 맞춰서 조금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하는 그 독서 프로그램들은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아이들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의 교재를 구성하시잖아요. 네. 구성했을 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뭐 올가도 일단 아이들은 무조건 뭐 일주일에 한 권 책은 맞아요. 읽잖아요. 읽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서 책 읽는 건 기본인 거고 일주일에 네, 한 권 네, 책 네. 읽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어떤 교재가 또 따로 네, 이제 네, 네. 만드시는 네,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디에 중점을 많이 두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중학년까지는 그냥 책을 놓지 않도록 흥미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가고 있다면 그 저희 로고스 단계랑 엘리고 단계부터는 저희 엘리고 단계 수준에서는 거의 예비고일 비문학을 풀 수 있을 만큼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곰브리치 세계사 정도는 읽을 수 있는 한 300에서 4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장르를 가르지 않고 수능 비문학에서 나오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인문, 사회, 네. 과학, 기술 그런 네. 영역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조금 힘들었던 게 아이들한테 이제 요즘 하도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정말 재미있는 13번째 아이라는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뭐지? 인공지능 로봇과 네. 함께 여러 가지 로봇이 나오는 거였는데 그 문학책을 읽고 나서 그 나는 멋진 로봇 친구가 좋다 해가지고 로봇 발달 과학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애니악이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컴퓨터 발달사도 있었고 네. 인공신경망 기술도 있었고 진짜 고등학교 1학년도 어려울 만큼의 도서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좀 버거워요. 예를 들어서 막 40m 달리기를 그 마라톤을 안 해본 사람은 처음에 하프 마라톤도 하고 좀 연습을 많이 해야 풀 코스를 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어려서부터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조금 계속 난이도를 높여야지 긴장하지 않고 쉬운 그림책만 본다든지 아니면 100페이지, 200페이지에서 머문다면 이렇게 고학년까지 아니면 정말 최고 수준에까지 이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글을 읽고 네. 이해하고 이 작가라든지 출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먼저 좀 파악했는데 그러려면 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글 속에 남아 있는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학생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문해력으로 또 맞아요. 어휘력이 돼야. 지금 얼마 전에도 또 EBS 다큐멘터리 쪽에서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문해력에 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 방송을 준비한 게 저는 계속 팀장님하고 이 초등 이 방송을 저는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올라가면은 학년이 올라가면은 또 굳어지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의 아이들이 제가 아까 글을 쓸 때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맞춤법. 그러니까 워낙에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신조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만 쓰다 보니까 그런 그 글에 대한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생각했는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써버리는. 근데 이제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중학교 가서 서술형 평가가 이렇게 학교 내신에서 나올 때 똑같이 100점이면 그렇게 맞춤법 쓰는 애들 감점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감점 요인이라서 초등학교 때 무조건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말하는 거랑 쓰는 거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이해하는 게 국어 문법의 기초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가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을 일단 뭐 초저, 초중, 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읽고 쓰는 네.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맞아요. 거고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1부는 여기까지 좀 일단 네. 진행하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해력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 탐구하는 네.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해서 네. 이 문해력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1부 좀 많이 좀 네.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2부에서 좀 더 재밌고 아주 좀 네. 적나라한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